자, 121쪽 글의 서술 방식. 글의 서술 방식, 전개 방식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요거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주자면,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원래는 크게 보면 4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보면 2개야. 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이지 않은 글, 이렇게. 문학적인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감동 같은 걸 주는 거죠. 이해돼요? 감정의 호사가 되는 감동을 주는 거. 감정이 저 카타르시스 준다든가, 즐거움을 준다든가, 이런 거고, 설명을 넣어서 뭐 따위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크게 보면 둘로 나누는데, 다시 이제 4개로 나누면,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렇게 나눠요. 이 설명하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뭐하시키는 거야? 이해시키는 거고, 논증이 주장하는 거잖아. 주장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기는 한데, 군무원 같은 시험 문제는 아주 폭넓게 내되 깊지는 않아요. 수준은 낮게 내는데 엄청 폭넓게 내.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혹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버리냐면 황당하지만, 황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한 중학교 수준인데, 다음 글을 읽고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된대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그럼 이게 문학적인 글인지, 문학이 아니라 설명이나 논증하는 글인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설명하는 글이야. 근데 주관적이다 그러면 될까? 안 되죠. 내 설명하고 있는데 주장했다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죠. 또는 문학적인 글을 주고, 또는 이런 글을 주고, 글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이런 글을 주고 뭐 감동을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글이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거죠. 서사는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소설이죠. 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간성을 고려하는 것은 여기서는 서사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간성을 고려하는 것이 뭐가 있어? 3개가 있지. 서사 말고도 뭐 있어? 과정 인과. 서사 과정 인과가 시간성 흐름을 따지는 3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서사만 시간을 고려한다. 그렇게 해놓고 설명 방법에가 엄청 많죠. 뭐 있더라? 정의도 있고, 지정도 있고, 비교도 있고, 대조도 있고, 분류도 있고, 분석도 있고, 뭐 예시도 있고, 뭐 유추도 있고, 있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시험 출제자가 설명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개 방식이 달라라 그러면 싹 봐야 돼요. 과정인가요, 싹.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차이들 것이 다 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 1번은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 그러는데, 바로 1, 2, 3으로 보면 대주냐, 논증이냐, 묘사냐, 서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예 그 종류가 아예 확고하게 다르죠. 2번 논증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죠. 묘사는 그림 그릇이 보여야 되잖아. 어떻게 생겼다. 서사는 사건이잖아. 딱 봐도 묘사, 서사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 묘사, 서사는 주로 문학적인 글이 그래요. 주로.
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대조를 통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인가, 2번은 쭉 비판하는 것인가, 둘 중 하나네. 그잖아. 쪼디 이해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비판하고 둘 중 하나 아닌가? 딱 봐도 비판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설명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답이 일단 1번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조라는 것은 뭐였더라, 대조가? 두 대상 간의 차이점 아닌가? 그러면 봅시다. 집단사고는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다. 자, 집단사고의 정의 아니면 지정이죠. 정의일까 지정일까? 지정 같죠. 왜냐하면 비합리적 사고방식이 집단사고 말고도 많이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 정의라기보다는 지정에 가깝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의하고 지정을 명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알겠죠? 집단사고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집단사고는 비합리적 사고래. 아니 기본 봐봐. 집단사고가 비합리적 사고구나. 이는 소수의 우월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자, 이런 모양이네. 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싹 모여가지고 의사결정 해가지고 그 집단사고, 민주당의 집단사고, 국민의힘 집단사고 있어. 맞을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 사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소수의 우월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흔히 발생해. 이것의 폐해는 반대 시각 부재야. 그런 것 같죠. 반대가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해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서로 아무 말을 못해서 일이 파고 치다고 한다. 이게 같은 방에 있어 집단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월한 엘리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맞다 하겠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노리고 답을 못해. 예를 들면 예? 자, 예를 든 겁니다. 급여 체계를 결정을 해. 급여 체계를 결정하는데 공무원 급여 예? 급여 체계 하는데 기본 호봉을 주긴 주되 능력을 주자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야. 기본 급은 그대로 주되 능력에 따라서 차등 있게 확 주자는 거지.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급여를 월별로 따로따로 부여하겠음.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을 지급하겠음. 따로따로 이렇게 영역 위주로 하겠다 했어. 그래갖고 그래? 했는데 좋은 내용 같아서 했는데 좀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겠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했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방금 했던 말이 좋은 말일까 좀 위험성이 있는 말일까? 위험성이 조금 있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겠지만 위험성이 조금 있죠. 딱 떠오르는 위험성은 뭘까? 첫 번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라는 거죠. 공무원의 그 능력, 성과급을 준다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래? 그 평가하는 사람의 그 가치관을 믿을 수 있나? 이해돼? 그리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부서가다고 한 일이 다른데 그에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뭐 이런 등등등. 이해돼? 근데 아무튼 맞긴 한 것 같은데 아닌데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집단사고가 비합리적 사고 방식을 했던 거야. 근데 봐봐. 요즘 각광받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네. 집단지성은 집단사고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협력하거나 경쟁함으로써 얻어지는 고대의 지성을 말한다. 집단지성이 한 정의쯤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정의나 지정이란 말이 없잖아. 2, 3, 4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집단사고를 설명할 것 같아? 집단지성을 설명할 것 같아? 집단지성을 설명하고 싶었겠지. T라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단지성은 뭐하고 다르다고? 집단사고하고는 다르다 그 말 아닌가? 다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좀만 더 볼까요? 이는 1910년에 10년대 한 곤충학자가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사회학자 누가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지성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여러 분야의 사이버 연구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하고 비판한 게 아니고 집단지성이 뭐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속. 위키피디아는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사례구나. 위키피디아 들어봤어요? 어디에 있나? 인터넷 치면 있죠? 단어 검색하거나 뭐 하면 위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집단이 들어서 위키피디아는 참여자 모두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아,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 단어 검색을 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고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참여자 모두에게 편집권이 있고 다수의 수용돼. 그러면 내가 설령 잘못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막 해가지고 아니하고 다시 고친다고. 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래. 서로 이해와 입장이 다른 수많은 참여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수정하고 다시 그걸 소비하면서 쭉. 알겠죠? 얼핏 보면 집단지성이 즉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좀 좋은 듯하게 보이죠. 그러지 않나? 근데 국어사전에서는 잘못된 거죠.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명확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명확한 지성 있는 사람들이 써야만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답을 이 뜻은 이 뜻이요 걸리면 될까? 그래서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단어사전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거는 고어다, 북한어다, 표준어가 아니다 등등 해주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지. 그죠? 이게 위키피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사고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네. 서로 수정하고 가니까 100% 맞지는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고쳐졌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위험하다고 사례로 나온 것이 검색어 노무현이에요. 위키피디아에서 노무현을 딱 쳤어. 이해돼? 그러면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 쭉 맞잖아. 근데 정치 중립을 어겨가지고 탄핵되었다로 끝나버렸어요. 대통령 임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탄핵되었다. 탄핵 안 됐거든.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와본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서 발견한 거야. 그 누구도 노무현을 검색 안 했거든. 이해돼요? 나중에 뒤늦게 알고 오늘 잘못됐다 해가지고 고친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수정한 손님이 노무현이 탄핵돼서 대통령 아니 이렇게 써보니까 그거 끝나본 거야. 이게 위키피디아 사전이 이렇게 아무나 척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볼다 보면 완벽해질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이게 탄핵 번 했는데 탄핵이 안 됐죠. 탄핵 안 됐던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보기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 여기저기 굴러있대. 길 양쪽에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고 어디 있고 모르고 있대.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그건 뭐야? 묘사지. 1번은 탈피한 후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모르고 잘 떠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서산. 2번은 잎은 어떻게 붙었고 위로 와서 어떻게 생겼고 감싸고 있어요. 이거 뭐야? 묘사. 3번은 뭘까?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치는 것 같다. 비유인데 비유 중에 주유법인데 이것 중에 찾으라면 뭐야? 유추도 비유에 들어갈 유추죠.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하기 때문이다 했으니까 뭐야? 인과. 그죠? 인과. 3번. 이거에 참아서 원래 공무원 시험에 이제 고전문학 역사를 말해줄게요. 공무원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것이 예전에 제가 설이에서 그 유행했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가사로 바뀌죠. 가사 한참 나오다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 4, 5년 전에 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다가 최근에 고전 소설 이해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가전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다. 응? 그럼 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고려가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 직렬에 따라서 판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고등문학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설이 제일 잘 나왔어. 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설은 원래 한문이잖아. 번역해서 내거든. 내용이 좀 쉽고 설이 길어 짧아. 엄청 짧잖아. 그러니까 내기에 문제 내기가 편해. 아무거나 내고도 그냥 읽고 풀으라고. 편하니까 읽던 것뿐이야. 길이가 짧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사의 일부분 내기도 하고 시도 나오기도 막 했던 거죠. 나는 집이 가난하여. 자, 설에 나오는 나는 호구적인 인물이 아니면 작가 자신이야. 작가 자신이죠. 왜? 지금으로 따지면 숲이라고 똑같은 거니까. 집이 가난해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타는 겁니다.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빌려 탄대. 그게 차마야. 제목. 빌려타자. 말을 빌려 타는 설 이야기. 너둔하고 여인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에 치질 내지 못하고 조미수도 금방 넘어있지. 여기다가 겨울이나 구령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가려고 후회한 일이 적었어. 발굽이 높고 기가 쫑긋해서 날려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쭉 이랬어. 그러니까 안 좋은 말 타게 되면 이렇게 했고 좋은 말 타게 되면 이렇게 했어.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죠. 좋은 말 빌리면 이렇게 하고 안 좋은 말 빌리면 이렇게 했다고. 왜? 내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내 거였으면 똑같은 태도로 돼 있겠지. 네? 똑같은 태도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자동차를 빌려서 렌터를 했어. 예? 근데 렌터를 했는데 어차피 돌려줄 거지. 기름 아낄 필요 있어? 없지. 마음대로 쓰지. 그리고 이렇게 가속방이 지나갈 때 서서히 가? 상관없지. 팍 타고 날아가도 되지. 내 거 아니니까. 이해돼요? 그잖아. 단 차가 곧 찌그러져 생겼어. 지금 막 이렇게 털털털해. 이해돼요? 근데 잘못 깨지면 또 멀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상한 데 갈 때는 좀 천천히 몰겠지.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차가 내 차였다면 태도는 똑같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맨 마지막.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겠는가 그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에 대비한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고 끝났습니다. 원래 참화설은 제일 많이 나왔지.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뭐야? 경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옥설 나왔고. 그러면 나머지 설을 볼 필요도 있겠네. 왜? 이미 넘어갔긴 했지만. 여기 있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설명인데 1번 경험을 통한 통찰. 경험했나? 맞죠? 우의적, 자, 우의적 믿죠. 우의적이라는 뜻이 뭐지? 그걸 돌려 말하는 거지. 돌려 말했나? 자, 맨 마지막 뭐라 해야 되면 사람의 마음이 옮겨 바뀌어 이와 같겠냐 그 말이야. 그럼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거지. 말을 빌린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말을 빌린 이야기로 돌려서 말한 거야. 우의적 기법 맞죠? 대상들 사이에 유사점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이거 이제 함정인데요. 대상들 사이 유사점일 수도 있어요. 왜? 말을 빌린 이야기하고 세상, 생각, 사람 사는 이야기 유사점일 수 있지. 근데 대상의 특성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대상들 사이 유사점을 통해서 설명 동그라미. 이거는 주장하는 거지. 주장하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않나? 그리고 어떤 물건 특성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대상 특성을 설명한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유추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 비교. 3번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죠. 예선을 관련해서 그것이 주장이니까 당연히 맞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박목월의 나무라는 신데 신지 몰랐다 하더라도 봐봅시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네. 수도성일까? 누가? 그렇죠, 나무가 묵중하게 서 있었다. 자, 한 그루 늙은 나무 만나는데 수도성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어. 그 나무에 대한 느낌이 좀 어째? 기뻐 아니면 조금 쓸쓸해? 좀 쓸쓸하네. 편하지도 않고. 다음날 조촌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에게 그들은 때를 지어 몰렸었다. 누가? 나무들이. 묵중하게 서 있는 수도성 같은.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 어설픈 과학이니까 추워 보였다. 아, 그것들은 추워 보였어. 감정이 확 바뀌었어? 아니면 감정이 똑같아?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똑같은 것이 몰려있었는데 추워 보여서 똑같아.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을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어. 한음을 지키는 파수병이니까. 파수병이 뭐지? 어떤 병사야? 파수꾼 병사. 지키는 경계근무서는 그런 병사. 파수병. 원래 파수병 군인들은 그냥 경계를 서는 거잖아. 근데 하늘 문을 지킨대. 그냥 딱 지키고 있다 그 말이야. 외로워 보였네. 자, 추워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 쓸쓸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이 글은 딱 보자마자 이 다 장소 이름이죠. 모르는 장소도 나오긴 했지만 다 장소야, 장소. 그러면 이 글은 가장 뭐야? 장소의 이동에 따라, 공간적 변화에 따라 쓴 거지. 그지 않나? 그러잖아.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게 이제 이 시의 핵심인데요. 어디로 가다가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탔겠지. 예?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갔겠어? 걷기도 했겠지만 지나가다가 봤어. 수도승 같아. 외로워 보여. 추워 보여. 하늘 지키는 파수꾼 같아. 참 짠해. 외로워 보였어. 근데 나무들 좀 불쌍하네.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집에 서울로 돌아왔거든. 놀랍게도 그들이 누군데? 나무들이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무슨 말일까? 나무들이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대. 그거요. 저 새끼만 쓸쓸하고 외로운 줄 알았더니 나도 그래. 나도 쓸쓸했고 나도 외로웠고 뭘 지킨지 모르는데 하늘만 그냥 쓸데없이 지키는 사람 같고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 묵중하고 침울해. 아, 고독한 모습. 나무만 고독한 줄 알았더니 나도 외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거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골나무. 뽑아낼 수 없는 몇골나무야. 뭐야? 고독한 모습을 이렇게 내 안에 고독이 자라고 있었다는 말이야. 내용은 그거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쓸쓸해 보였는데 오고 보니까 나도 그런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쭉 그런 것이 기르게 된 거지. 1번 공간적 질서에 따라 제재는 뭔데? 제재하고 소재 차이는 뭘까? 소재는 글에 쓰이는 모든 재료를 소재라 그러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일명 중심 소재라 그러는데 그거를 제재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죠. 나무를 표현한 자연적 구성으로 취하고 있다. 맞아? 맞죠? 자연적 구성의 반대는 논리적 구성인데요. 자연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나 장소 이동에 따른 구성이나 이런 걸 자연적 구성이라 그래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연어법, 귀나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은 논리적 구성이라 그러고요. 나무에 대한 세 가지 느낌을 뚜렷하게 대비, 대조법이에요. 나무에 대한 세 가지 느낌은 잠깐 나왔지. 뭐 묵중했고 쓸쓸했고 추워 보였고 외로워 보였다. 뚜렷하게 대비, 대조야? 그게 그 감정이야. 알겠죠? 2번 틀렸습니다. 화자의 내면 변화를 나무 표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그렇지. 비슷한 문장 구조 방법. 알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방법은 무슨 법이라 그럴까? 똑같은 문장이면 반복법인데 비슷한 문장 구조면 객국법. 객국법이 답이 2번입니다. 5번 적절한 것.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물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벌써 답 나왔네.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죠. 그럼 답이 뭘 것 같아요? 3번이지. 한번 지식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뭐의 특징이야? 노동시장 특징이 인간이 상품의 일부래.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체와는 구매자,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 가능해. 소유자와 공급자 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필요 없이 오로지 재와 그 자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가 분석되죠.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가 없어. 이게 상품, 생산물은 산 사람 누군지 상관없어. 파는 사람 누구 상관없어. 그 물건만 봐. 그런데 노동시장은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가 쭉 이런 뜻입니다. 뻔한 말이죠. 다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글에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 자유란 자, 논리적 구조 물어봤는데 1, 2, 3에 보면 원인, 결과, 보편, 특수, 일반 사례, 주장, 근거 그랬지. 그러면 논리적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자 그 말이죠. 4번처럼 주장이 나오고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 3번처럼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가. 2번처럼 보편적이고 특수한 게 있는 것인가. 1번처럼 어떤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 알겠죠?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아, 자유의 정의가 스스로 판단을 다 하는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자유라고 하네. 이 글 쓴 사람이 정의죠. 자유의 정의죠. 그죠?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자유는 스스로 판단해도 마음대로 하는 거지.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뭐야? 자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 여러 제약이 있어. 제약을 따라야 돼, 따르지 않아야 돼. 자, 자유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지 결과에 책임만 지면 되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 예? 그럼 그러한 능력은 뭐야? 자유잖아, 자유. 자유를 극대화하려면, 자유를 최대한으로 하려면 개인 사회적 여러 제약들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야 자유지. 받아들이면 그게 왜 자유냐? 예? 왜 자유요? 뭐 이해돼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자유가 능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유가 크다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으면 안 되지. 봐봐.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 권위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안 따라야지. 그게 자유가 극대화된 거지. 권위 혹은 억압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거리를 유지한다고. 안 따라야 된다고. 이해된가? 뭔지 알겠죠?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그 말이야. 제약을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권위, 억압을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며 동시에 안정성,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해된가? 이해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 자유가 억압돼 있어. 억압된 게 아니고 완전히 억압돼 있죠. 내 목소리를 듣기도 싫을 거야. 공부하기도 싫고.
지금 자유를 박탈돼 있지. 예. 오히려 뛰쳐나가야 되잖아. 아, 씨발, 뭐 나가야 돼. 그게 자유잖아. 근데 이 종속이 따르고 있잖아. 예? 왜? 그렇게 안 하면, 나 너 닥쳐 하고 싶은데, 나한테 대들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어쩐다고? 그러면, 그걸 확보되면 걔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 왕따당하고, 안정성과 수족감을 위협받고, 새로운 도전에 정답을 놓치는데, 이해돼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자,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됐거지? 공무원 됐습니다. 몇 시까지 오라 그래요? 9시까지 오라 그래요. 이해돼? 내가 꼭 9시까지 갈 필요 있냐? 9시 갈 필요 있냐고. 그거 누가 정한 건데? 야, 그게 자유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면사무소 맨 앞에서 누가 오면 부모 떼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전화했어. 아무도 안 왔대. 오면 전화 줘. 할 수도 있잖아. 왜? 나 3분이면 걸어갈 정도로 옆에 온 놈이 살아. 일부러 그렇게 했어. 내가 굳이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냐고. 그럴 필요 없지. 치고 오면 누가 오면 연락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 아니냐? 너 굳이 양복 입어야 되냐? 수영 바지 입고 나가도 되잖아. 수업에 얼마나 편한데. 굳이 꼭 뭐 입어야 돼? 근데 수영 바지 입고 전화 오면 나가고 하면 어쩐다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고 안정성 소속감을 이어받는데. 저식 우리 소속 맞아? 근단 말이야. 이렇게 딴 부서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새로운 또 전화를 놓쳐야 되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롭게 나서는 고독, 새롭게 나서는 고독, 그걸 안 따르면, 통제 안 따르면 고독,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부터 도피. 이거 한 적 있죠, 언제 뭐 한번. 전했어요, 생략.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데. 그래서 자유를 도피한단 말은 자유를 지킨다는 거야, 자유를 버린다는 거야. 자유를 안 버린다, 그 말이야. 그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사람이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게 되냐 이유를 말한 거 아니냐?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될까봐 자유를 포기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부터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가 그런지가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그게 많아. 7번.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정리한 것.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 이듯이 동그라미 정의는 사회제도에서 제일의 덕이다. 자, 진리가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제일의 덕이라 그랬지. 자, 이듯이니까 비교 아닌 위치일 텐데 진리하고 정의는 같은 어떤 철학적인 용어 아니냐? 같은 범주지. 그럼 비교야 유추야? 비교지. 비교잖아. 그지?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감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거나 거부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자. 봐봐. 아까 뭐 이야기했지? 진리가 뭐이듯이 뭐 또 뭐다. 정의는 뭐다 했어. 근데 마지막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쭉 이와 마찬가지로 그랬지. 그러면 이것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같은 범죄야 다른 범죄야. 다른 범죄니까 비교 유추야. 유추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요걸 하고 싶었겠네. 법과 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네. 그 비교가 아니고 뭐야? 유추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운 문제였으면 1, 2, 3, 4 중에 하나는 유추, 하나는 비교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최고 난도가 돼버리더라고. 중간에 비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를 나타낸 것은 법과 제도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추.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봐야 한다. 이게 뭐냐 이거? 어? 뭐? 뭐라고? 3단 논법. 너무 유식한 말. 맞아요. 다른 말로 연역법이죠. 3단 논법 맞아요.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3단 논법 또는 연역추론. 연역추리. 2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것이 있어. 남자는 찌조 생각하자면 여자는 뭘 여긴다? 남자가 뭘 하면 여자는 뭐 한다 그 말이야. 대조죠. 여자와 남자 차이. 2번.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무질러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린다고.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표정을 해. 근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래.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럴걸? 뭔데? 귀납법이죠. 귀납추론. 4번. 인생은 여행과 같대. 딱 보자마자 인생과 여행 공통점인데 전혀 같은 범죄가 아니지. 뭐야? 유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그래서 서술사 옳지 않은 거. 문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온다네. 하나는 그림 문자, 하나는 뜻 문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다. 지식 필요하겠다. 뭐가? 문자가 크게 세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라 했어? 그림 문자. 또 하나 뭐야? 뜻 문자. 또 하나 뭐야? 소리 문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 내가 이제 하면 그림 문자를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상형 문자 유식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뜻 문자를 뭐라 그래? 표, 의, 표 문자. 소리 문자는 표 문자.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죠? 가르쳐줬죠. 이거를 그림 문자, 뜻 문자, 소리 문자가 됩니다. 그림 문자란 그랬습니다. 정의겠죠. 문자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이고 그 예로는 상형 문자를 들 수 있다. 뜻 문자는 단어를 상징적인 의미 기호로 표현한 문자로서 한자가 대표적이다. 뭐가 대표적이다고? 한자가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반면 소리 문자는 알파벳 같이 단어의 요소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 문자가 가장 발달했네. 그 중에서 그하고 좀 붙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한글이네. 표 문자가 가장 발달했다고. 얘가 어쨌다? 가장 발달했는데 가장 발달한 여러 가지 소리 문자 중에서도 뭐가 최고다고? 한글이 가면 된다. 으뜸이다. 왜? 적은 수의 기본자로 많은 말소를 자유자유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게 자음, 모음, 이중 모음, 변소까지 다 모음으로 따지면 40개밖에 안 되죠. 이걸로 못 내는 목적은 글자가 없죠. 알파벳도 상당히 발달하지만 개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뿐더러 이게 돼요? 못 내는 소리도 많아. 무슨 말이냐면 뭐야? 아죠. 어떤 거에 쓰더라도 아예요. 이게 돼? 영어. 이건 뭐예요? 영어도 표문자야. 우리는 이거 아로 소리한다. 아로. 영어 이거 뭐야? 모르죠. 대충 아도 되고 애도 되고 A는 안 된가? A도 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잖아.
예? 그러니까 아도 되고 어도 되고 A도 되고 그에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아야. 똑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우리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러면 똑같은 글자를 써준다 하더라도 또 써준다 하더라도 영어는 자 내가 어떤 글자를 한글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세판 처음 본 단어도 있지. 그래도 읽어 못 읽어? 읽어요. 반대로 미국 사람한테 그 사람 세판 처음 본 단어를 써줬어. 읽어 못 읽어? 읽긴 읽는데 대충 갈등하죠. 아니 내가 너희들 처음 보는 막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도 읽어 못 읽어? 읽어 다 똑같이 읽어. 예를 들면 막 읽어 못 읽어? 읽는데 소리가 다 달라. 다 똑같아. 똑같이 읽어. 그래놓고 읽어놓고 뭔 뜻이에요 물어본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에 어떤 단어를 주고 성문 단어를 주고 읽어라 그러면 표현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찰떡하면서 읽어. 이거 맞게 읽었어요? 뜻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만큼 우리는 적은 문자로도 소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엄청 발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근거를 갖춰 주장을 펼쳤다고.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우리 한글을 우수한데 썼잖아. 적은서 기본적으로 많은 말씀을 내니까. 기존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기존에 반박하려면 이런 거죠. 한글은 막 저급한 문자로 무엇을 못 만들고 막 이런 걸 그런 것이 있어. 그걸 반박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3번. 영어에 정이 있어요? 이쪽 그림 문자란 막 했잖아. 그죠? 예시하고 이거 했어? 뭐 알파벳 예를 들어오고 뭐 그랬죠?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요. 수륙이 뭐야? 우산. 9번. 다음 글의 설명맛이 가장 가까운 것.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상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음식 먹지 않기, 뭐 할 때 뭐 하기, 뭐 할 때 뭐 하기, 뭐 한 후에는 뭐 하기 등등등. 설명 방식이 뭐야? 예시죠. 1번 이등병 상학형이 이란 그랬어요. 정의일까 지정일까? 정의라네요 이거. 정의라대. 2번 그 친구는 평소에는 순한 양인데 한 번 거짓 피우면 황소 같다. 뭘까? 황소 같아 그랬지. 비유. 근데 평상시에는 순한 양, 거짓 피우면 황소야. 대조. 예? 대조하고 비유 둘 다 있습니다. 3번은 나는 뭐 등 우리 그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시. 4번을 보세요.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상록수고 쭉 치엄시라 그랬어요. 유축과 비교과. 비교죠. 같은 범주잖아요. 비교입니다. 비교. 답 3번. 10번 최초원의 토황소 경문. 최초원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썼네요. 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되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래기 위해 지방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아,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쩐 거야? 그 지방의 요직을 임명했대. 그쪽 군수로 임명한 거야. 그냥 딴 데까지 넘어오지 말고 거기서 네가 다스려라고 이렇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만족할지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도끼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고 군주를 욕되게 걸고 황제의 덕화를 배신하고 말았다. 군수직을 줬는데도 계속 옆쪽으로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시장이 되고 싶어하고 도지사가 되고 싶어하고 이렇게 펼치는 거야. 이러다가 황제 목소까지 왔다 갔다 하게 생겼지. 도덕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서술 방식에 도덕경에 이르니까 인용도 나왔지. 그죠? 갑자기 부는 해오리 바람은 해오리 바람 몇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한나절이 뭘까?
한낮이 뭐야? 하루 동안의 낮일까? 하루 낮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루 낮의 절반을 반나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하루 낮의 절반을 뭐라 그래? 한나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는 해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갑자기 쏟아진 폭우 밑줄 하루를 가지 못한다. 즉 해오리 바람과 폭우는 뭐를 비유한 말이야? 황소의 세력이죠. 네 황소의 세력, 네 황소의 반란, 네 기세, 황소의 네 기세는 오래 못 갈걸? 지금은 해오리 바람이고 지금 폭우지만 오래 못 간다고. 천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 일이야 더할 나위 있겠냐. 오래 못 간다고. 지금 너의 흉포함이 쌓이고 너는 누군데? 황소. 쌓이고 쌓여 온 천지에 가득 찼다. 쌓이고 쌓여. 쌓이고 쌓이었다. 쌓였다. 혹시 청주에서 쌓이고 쌓였다를 혹시 세고 셌다란 말 쓰나? 써요? 청주 사람이요? 맞아? 아, 써요? 표준어입니다. 흠팜이 쌓이고 쌓여서 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까 네가 황소가 이는 마치 제비가 부리에 붙은 초막에 집어지도 않고 만족하는 것 같고 이 제비는 누구야? 황소. 제비 비추고 황소. 물고기 비추고 황소. 물고기가 쏟아져 즐거워 헤엄칠 것 같다. 곧 뒤지니까. 눈앞에 닥친 삶을 즐겨 죽을 운명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나는 황소가 아니죠. 누굴까? 제초원이겠죠. 지금 현명하고 신기로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니까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용사들이 쏟아져 몰려온다. 누가 황소 잡을 사람 하니까 살짝 지워낸다고 말이야. 진격하는 깃대를 높이서 남쪽 초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전함과 누선을 떼서 오나라의 강의 풍랑을 막으려고 한다. 1번 단호한 오조로 상대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나? 어찌 상대는 황소고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역사적 사례 들었나? 역사적 사례 없죠. 없고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의 미묘한 심리, 상대방 황소의 심리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황소의 심리는 아예 없죠.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했어. 했지? 부당한 채점을 지적하고 있고 처음에 상대가 처한 사람 비유적으로 아까 그런 걸 표현했죠. 반성적으로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